안녕하세요. 이제 완전 봄이에요. 항상만 없으면 좀 좋겠는데 말이죠. 엊그제 그 남산을 올라갔더니 네. 뭐 개나리가 이제 쭉 피어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산유화 있잖아요. 산유수. 예. 이것도 피어나고 와우. 야, 진짜 봄이 온다 하는 느낌 들어요. 개나리 옷 입으셨네요. 그랬더니 역시 계절 감각을 느끼잖아요. 예. 오늘 하창수 아나운서 감각이 굉장히 빠른데요. 하창수 아나운서도 지금 완전히 봄 기운 그대로.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네. 진짜 우리가 좀 축하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갑자기. 우리 전 국장요. 또 제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저 국장님 TV 예.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정말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댓글도 올라오고 그런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런칭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경영 쪽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알잖아요. 경영 네. 박사도 가지고 있고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경영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이제 재미있게 풀어놨습니다. 재미있게 강의도 해놓고 뭐 썰이라고 해서 칼럼 비슷하게도 해놓고요. 또 뭐 팝콘이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해학적으로 또 풍자적으로 설명한 동영상도 있고 또 우리 프로에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 경세재민촉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창수 아나운서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구만요. 예, 이 국장님 TV가 결국 다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간의 소통이 좀 물류 쪽으로 바뀌어지면 유통이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재수 차관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예, 한짐 뭘 가져오셨어요? 예,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자인데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예. 농후부 대반격. 야, 멋들어집니다. 이름이 좀 제목부터 자극적이죠. 일단 앉으시죠. 아니, 일단 앉으시죠. 예. 야, 농업의 대박.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은 예. 제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마찬가지로 농업이 그동안에 쇠퇴하고 사양산업이고 힘든 직업이었다. 예.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는 아니다. 농업이 1차 산업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2차, 3차 산업 합친 6차 산업으로 그렇죠. 도약을 하고 과거의 어떤 희망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로운 신농업 시대를 열어간다. 그리고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농업이 미래를 여는 열쇠다. 그리고 농업을 통한 고부와 가치 또 새로운 어떤 생명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주로 언론에 기고했던 내용도 있고 또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썼는 내용인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금 자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제목 잘 지었다고 이러더라고요. 내용은 아직 안 읽어보면서 제목 잘 지었다고. 너무 좋네요. 네, 제목 잘 지었다고. 그래서 농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농업이 이제 반격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그런데 저는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저는 이제 농업하면 그냥 고향에 대한 느낌만 늘 있고 그냥 포근함, 따뜻함 이 정도만 알지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가 있다,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닙니다. 한 10년 요 사이에 고향에 내려가면 친구들 중에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외제차 그것도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요. 예. 가끔 보면 그 트렁크에 사과고 꾀기 같은 게 가끔 나와 있거든요. 네, 블루베리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요. 또 복숭아를 재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연봉이 저희 한 3-4배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물가도 싸죠. 먹을 거 많죠. 그렇죠. 예, 교통비 들지도 않죠. 예. 예.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뭐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벤츠 타고 다니지 마라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어쨌든 없죠. 농산업의 패러다임이 예.
넓은데 네. 전통 농업으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연세 드신 분이 하는 그런 농사도 있고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새로운 IT도 도입하고 해서 마케팅 기법도 도입하고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고 이런 활발하게 잘 해서 그야말로 연봉이 몇억 개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네. 패러다임이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 것을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싶고 예. 또 지금은 이제는 사실 전통적인 먹는 농업의 시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는 힐링, 치유 농업, 관광 농업, 기능성 농업, 신농업, 생명 농업 이런 식으로 농업의 영역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농업에 대해서는 뭐 이거네 이거 뭐 다 나오시네 다. 그래서 근데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우리 예. 정 국장님 지금 50대 지금 들어왔죠. 예 들어갔습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 생각은 머릿속에 아픈 농업하면 고향에서 그렇죠. 자기가 자라던 농사 시절에 짓는 거. 농사 짓고 힘들고 예, 예. 논두렁 밭두렁에서 벼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뭐 소 돼지 키우는 전통 생산 농업만 네. 사람이 먹는 농업이나 가축 사료를 주는 거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 농업이 전통 농업이고 네, 예. 지금 현재의 농업은 그런 농업도 일부 있지만은 많이 변했어요. 대부분이 기계화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는 뭐 수출 농업의 시대, 그다음에 가공 공장이 많잖아요. 농촌에 가보면은 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하고 도시에 팔아서 부가가치 높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본 사람들도 많고 예, 예. 정말 다이내믹하다 이게. 예. 예. 다이내믹 코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내믹 에그리컬처. 아니 그런데 농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농업을 대박한 게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요. 그 시골 출신이세요? 예,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 예. 제일 인구도 지금 17,000밖에 안 되는 군, 경상북도 영양군. 아. 재정 자립도 제일 꼴찌. 영양 고추 예, 고추. 최고 이미 세계적 유명한 영양 예, 고추. 예. 그래서 네. 거기서 자랐는데 처음에는 군세가 약하다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면 된다 해서 지금 가보면 뭐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아. 영양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도 영양을 가봤습니다. 음. 영양 고추가 그 가장 맵고 그렇습니다. 품질이 좋은 고추거든요. 예. 이걸 세계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영양군에서 한번 컨설팅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예. 벌써 영양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고추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관광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농업의 시대에 제가 가 왔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1,217만이 왔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네. 5천만에 1,217만, 23%는 외국이 온 그런 시대니까. 네. 근데 볼거리와 쇼핑으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먹을거리가 뒷받침해줘야 된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먹을거리는 뭐 도시에서 또 있지만은 우리 시골의 관광. 그래서 우리가 철도와 연계를 좀 하자 해서 코레일과도 MOU 했습니다만은 철도와 먹거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우리 경상북도 봉화 그 주변에 하루에 5명밖에 안 오던 시골 여기 그렇죠. 1,500명, 1,500명. 와, 하루에 1,500명. 완전히 북적거리고 예. 와서 또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이 달라진다. 그것은 코레일을 맡겨놔서도 안 되고 우리 먹거리 하는 우리와 농식품과 같이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 야, 지금 동아리 마찬가지로. 정말 시골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런 시골에 여기 손님 없다고 간이역을 자꾸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렇게 관광객 먹거리와 연결을 시켜서 관광객 유치해야 돼. 음. 와인 열차 무슨 그 블루베리 열차 이거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돼. 예. 영덕계 열차, 꿀집으로, 예, 과메기 예. 열차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저도 전에 보니까 독일 가보니까요. 라인강을 쭉 내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쭉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각 지역마다 와인, 각 지역 특산물을 먹는 이런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 농업은 이제 어느 정도 막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네. 이제 관광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치유한 농업, 음식을 통해서 몸을 치유한 우리나라에 비만이 별로 없어요. 네, 예, 예. 그렇죠. 비만이 별로 우리 음식이 네.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균형적인 영양 성분을 가진 음식이다. 식물성과 동물성의 비율이 이 우리 영양학자들이 가장 권장하는 비율이 7대 3이에요. 네. 우리나라 음식이 7대 3입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그리고 우리 사계절 변화가 있고 또 우리는 산에서 나는 산나물을 비롯해서 우리가 뭐 많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생식물도 많고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과 자생 산야초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전 세계를 다녔거든요. 예. 제가 농림부에 과장할 때는 뭐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예. OECD 프랑스 예. 파리에도 근무하고 예.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미국 농무관을 제가 4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광우병 사태로 시끄러울 때 그때 제가 미국 현재 맞다. 농무관을 예. 했었어. 예. 근데 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예. 정말 다이내믹하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식동원, 우리 음식은 약하고 음식하고 뿌리가 같다. 약식동원의 그 음식이라고 그래요. 약식동원. 네. 야,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예. 약 먹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뭐 배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까? 배가 고플 때 옛날엔 그렇고 지금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 동의보감 나온 지가 400년 넘었는데요. 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400년 전에 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400년 전에 고서 가지고 지금도 21세기에도 예. 그 연구하는 나라가 잘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대. 와.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음식이 뛰어난 음식이다. 음. 중국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 불로초를 찾으려고도 오고 예. 한국 음식 진시황이 먹으면 그랬죠. 예. 한국 음식을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고 균형적인 영양도 섭취할 수 있고 좋다. 그런 게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향수가 있어서 많이 오는데 다만 우리가 보면은 중국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뭐 1,000명씩, 2,000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예.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게 없습니다. 없지요. 100명 들어갈 식당도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 산업을 본격화하려면 그런 먹거리를 지금 제대로 만드는 거를 예.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어제 관광협회하고 지난주에 우리 또 MOU를 맺어서 앞으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연계해서 예.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럼 식당을 크게 하나 열립니까? 그거는 이제 민간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외국 관광객들 불만을 조사해 본 것 가운데 나가 먹거리에 불만이 많습니다. 예. 먹을 게 제대로 없다. 예. 또는 값만 비싸다. 예. 또는 대규모로 들어갈 식당이 없다. 예. 이런 게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하기 좀 어렵다면은 수도권 주변에라도 진짜 대규모 그런 식당을 해야 관광가 바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관광 코스에 하나로 넣으면 되거든요. 하기사 그 싱가포르에 가니까요. 점보랜드라고 해산물 집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한 1,000명 이상 막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예. 시대가 지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북아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북경, 상해, 우리 서울, 동경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 그런 대형 식당을 하나 만들고 예. 먹거리 관광 코스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그런 한식 이런 세계화 우리 전략 이것도 다양하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좀 나요. 네. 욕심이 좀 나요. 은퇴로. 그거 해보면 해볼만 합니다. 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노려볼 만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은퇴 귀농 기촌 인구가 36,000 그렇죠. 작년에 나왔잖아요. 예. 해마다 늘어나는 속도가 무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럴 과거에는 겁니다. 예. 귀촌 귀농한다 하면은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이구나. 예.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그리고 생활 패턴 자체가 한 4, 5일 정도는 도시 생활, 2, 3일은 농촌 생활로 이게 이 생활 삶의 패턴으로 굳어진 겁니다. 농촌에 산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힐링 어떤 실제로 금요일 오후 되면은 네. 농촌 간다. 금, 토, 일요일 저녁 때 올라오고 이런 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농촌 산다고 해서 실패한 아까 지금 우리 정국장 말씀드린 농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농촌 사는 큰일 사람들이 납니다. 가보면은 오히려 뭐 더 어떤 식견도 많고 관광도 많이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지 예.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지금 부산서 서울까지 8시간 걸릴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도농간에 예. 대전을 중심으로 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안에 가요. 우리가 예.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도시 농업 따로 있습니까? 경상도 전라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1시간으로 다 돌아가는데. 저도 지금 차 타고 뭐 목포를 가도 금방 올라오고 부산을 가도 올라오고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업을 봐야 된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니 뭐 아주 우수한 사람이 가가 있고 예. 제가 미국 농무관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도 다녀보고 현장도 다녀보고 연구소들을 다녀봤는데 예. 아주 머리 좋고 고액 연봉 받는 사람이 농업 전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공학 쪽으로. 예. 재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발길 수 없는 거금을 받고 그쪽에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저 대학도요
농업생명과학대가 아주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가고 많이 학교에서. 들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 예, 예.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시대에 예,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렇죠. 아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도시 생활에 20년 하면은 월급쟁이 생활 20년 하면은 나중에 20년 후에는 20평짜리 아파트 남고 30년 하면 30평짜리 아파트 남는 것이 월급쟁이 생활의 표본이다. 아, 너무 슬퍼요. 예. 그것도 뭐 낭비 안 하고요. 아끼고 이렇게 써야. 그래도 잘못해서 뭐 구조조정이 온다든지 뭐 외환 위기가 온다든지 하면 또 해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에 지금부터 당신이 20년, 30년 동안 농촌에서 뿌리 잡고 해봐라. 20년, 30년 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반을 잡고 있다. 그 현실이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고 보니까 그게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을 가야 되잖아요. 네. 후진국에서 바로 점프해가 선진국 못 갑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길을 걸어오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단계를 그렇죠. 거쳐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예. 나도성 원장님이 산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산업. 예. 산업 쪽을 오랫동안 예. 공직 계시면서 했는데 예. 맞죠? 후진국에서 바로 중진국으로 네, 맞습니다. 점프하는 네. 나라가 네. 봤습니까? 음. 일단 우리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농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전 세계에 정말 한 170여 개국 큰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에 식량 작업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통일부 개발 예. 70년대 후반에. 예. 그래서 식량 작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남는 여력을 자동차나 선박이나 뭐 반도체나 인대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정책평가원에서 만드는 자료에 보면은 한국을 발전시킨 10대 기술이 있습니다. 네. 10대 기술이 넘버원이 뭐냐? 통일벽이에요. 통일벽. 예. 10대 기술과 넘버원이 통일벽. 그런 이유입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예. 통일벽 개발해서 먹는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산업으로 가고 다른 산업 발전이 됐다는 예. 거예요. 네. 그것이 정부가 발행한 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이런 그런 농촌이 뭐 관광이나 이런 부분 뭐 웰빙 연결돼 가지고 발전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지금 농촌에서 다양한 한국적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 그 도시 우리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구조인데 정말 저도 사람이 그거 듣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좋고 농촌도 좋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좀 한번 제가 예. 그 이야기 나오니까 전 이제 시골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꽃감도 저희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꽃감을 농협으로 출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직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상주 꽃감이라는 브랜드만 딱 지키면 그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데 유통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배송금이 있어요. 배송금. 그렇죠. 예. 예.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예,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직도 극소수고 현실은 좀 불가능하죠. 아니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예. 1차 농산물, 예. 신선 농산물 그 자체로는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 예. 조금 가공한 거, 예를 들어 예. 꽃감이라든지 예. 좀 가공한 거는 상당히 많이 되죠. 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의 이제 유통에 단계가 많다, 비용이 많다는 것은 아주 그 신선 농산물, 즉 대표적으로 고랭지 배추, 예. 모읍니다. 고랭지 그래서 채소들, 예. 그거는 고랭지 채소들은 예. 생산의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해발 예. 700고지 이상 예. 아주 이제 높은데 예. 예를 대관령 같은 데라든지 예.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생산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너무 많죠. 전국적으로 네. 다 먹는다. 식당마다 예. 돼지고기 뭐 삼겹살 먹으려면 배추 그래서 수요는 전국적으로 있고 생산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관령에 갑자기 날씨가 안 좋다든지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예. 그냥 이 값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채소류의 일부 있고 나머지는 가공품이라 이건 저장이 되고 가공이 되고 보관이 가능한 품목은 뭐 우리가 비축을 해놨다가 방출을 하고 또 농민들도 지금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농민들이 팔 데가 없었는데 생산해놔도 팔 데가 없어서 뭐 어느 농협 공판장이나 또는 가락시장의 어느 층과에 계속적으로 한 군데만 값을 줬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판매해도 된다. 또는
요즘 대형 마트에서 현지에 가가 있잖아요. 사서 네. 바로 예. 직거래를 이마트나 많이 롯데마트나 하더라고요. 뭐 예. 플러스도 예. 그걸로 예.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 다양한 이런 형태의 그 유통 채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산지와 소비지 간에 이런 단계가 좀 5, 6단계로 다소 이렇게 많다. 근데 그것이 보면은 그 기능과 연결돼 있어요. 뭐 산지에서 매출 다듬어야 되고 다듬어서 포장을 해서 차에 실어야 되고 차에 싣고 난데 수송해가 와서 되고 가락시장에서 상장을 해야 되고 상장해서 다시 소매나 뭐 이렇게 수입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예. 이런 그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그런 대형 유통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생기는 비용을 줄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도 그, 올라가고. 다 인건비나 포장비나 물류비는 다 올라가는데 배추 종사하는 사람, 배추 싣고 가는 차만 안 다운시켜. 올렸다. 다운시킬 수 없죠.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생활협동조합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죠. 화요일 날 오더를 해요, 저희들이. 우리 집사람이 오더를 하면 네. 금요일 날 그 품목별로 쭉 보내오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도 그런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유통 조직을 잘 구성하면 실제 소비자도 편하고 그 제값 받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그게 같은데. 이제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자기가 희망하는 몇 개 품목을 우리 꾸러미에 사서 예. 공급해주는 그런 체제를 작년에 직거래 사업을 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많이 이렇게 펼치고 나갑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생활협동조합이나 또는 개인이 또는 뭐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게 소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거래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첨가량 해도 연간 한 1,200만 톤이 유통이 되는데 이런 꾸러미 사업으로 직거래로 그 얼마나 하겠어요. 대형 유통 흐름은 기본적으로 도매 시장을 통한 흐름이야. 우리 비율을 보면 52%는 기본적으로 도매 시장을 통한 흐름입니다. 과반 이상의 물량은 그래서 도매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을 통한 흐름이 막히면 물류가 완전히 차단해요. 과거에 그런 파동도 겪었습니다. 도매 시장의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잘못 고쳐놨다가 시장에는 왕창 들어오는데 시장의 종사자들이 시장 외 중도매인들이 사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안 하니까 시장을 사고 소매값이 올라가는 그것이 과거에 예. 농업법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너무 그렇죠. 흐름을 막는 게 돼버렸다. 예. 개혁한다고 예. 잘못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본은 줄이는 시장 도매를 시장을 통한 흐름, 도매 유통, 예. 보완적으로 예를 들어 직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유통 마켓 통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직거래를 통한 그 비중이 8% 내지 9%밖에 안 돼요. 전체 유통물. 아,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과거에 많이 3% 미만이었는데 예, 예, 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러나 직거래가 물량은 적지만 저는 가격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장을 통해서 슈퍼에 가보니까 배추 하나 예를 들어 이거는 7,000원이다. 직거래 우리는 3,000원에 사왔다. 예. 그럼 당연히 이걸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주변에서 항상 우리 사장님을 이야기할 때 열정이 가득한 사람, 네. 뭐 혁신에는 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뭐 정열적이시거든요. 정말 그러시네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 성과도 많이 내기도 하고 했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곤하고 직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제가 나름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한 것이 정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도 공기업이잖아요. 예. 공기업은 전년도에 정부가 사업계획과 물량을 딱 짜놨어요. 예.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예. 그것만 하면 평가를 잘 받아요. 경영평가인데 이거 계획대로 잘했구나 해서 뭐 근데 이 계획에 들어있는 거 아닌 것에서 사장이 와서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해서 하니까 예. 이거 하려면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하던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는 그런 점은 참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의 뭐 낙하산을 방지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낙하산보다는 공기업이 당초 목적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해 봐야 되는데 평가 그것도 보면 아주 경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평가 몇 점, 비계량평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일, 혁신적인 일 이거 하는 것에 대한 뭐 평가 없습니다. 이 공기업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사장이 오셔가지고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조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정부가 딱 정해놓고 용복값 창조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근데 동감합니다. 제가 듣기는요. 물론 피곤하겠죠. 그런데 그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부처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듣기는요. 그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네요. 그렇죠. 국민들은 예. 좀 더 새롭고 혁신적이고 예. 신축적으로 공기업이 정부가 경직적이니까 예. 좀 경직적인 탈피하고 신축적으로 다양하게 예. 예, 하라는 것이 공기업인데 예. 어떤 사람은 욕을 하잖아요. 공기업이 정부보다 더 경직적이고 더 철밥통이더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니 그것만 딱 기준 정해준 것만 하면 되는데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이란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 자체도 정부가. 평가도 못 받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많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 참 직원들은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희 근데 국장님이랑 벌써 좀 시간이 비슷한 느낌? 국장님도 비슷하죠. 시간이 거의 다 새로운 일을 하면 밑에 직원들 싫어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농업부 대반격처럼 공기업도 대반격을 한번 해야 돼요. 예. 하여튼 간에 뭐 벌써 시간 다 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정말 좀 더 갔으면 좋겠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모실게요. 또. 예, 예. 또 모시고요. 아마 더 큰일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